음향에 대한 기초 이론을 좀 다루도록 할게요. 음악은 틀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뮤트. 순서가 이게 항상 습관적으로 되지 않으면 격이 떨. 자, 챕터 2는 소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 보면 쭉 소리 이야기인데요. 55페이지. 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간을 이해하고 소리의 특징을 이해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넓게 공간에 대한 소리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리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귀로 들리는 거다 보니까 이걸 데이터화하기에 좀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이런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RTA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핸드폰에서 뭐 RTA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보시면 되긴 돼요.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 소리 현재 공간에서 좀 더 소리가 센데 좀 덜 센데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요구해요, 사람들이. 우리 공간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뭐 공연장 같은데 공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야외 공연장인데 올림픽 공원 아시죠? 올림픽 공원? 올림픽 공원에서 야외 공연장은 너무 좋아요. 잔디밭에서 공연하기 너무 좋은데 맞은편에 그 아파트가 있어. 그 아파트에 어떻게 할까요? 아파트에 민원이 생기면 공연을 못 해. 기획자가 엄청난 선물을 가져와서 분녀회장한테 주고 뭐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하든 말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라에서 용역을 줘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높이는 스피커의 높이는 얼마를 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길이는 얼마나 정하는 것들을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올림픽 공원에서는 스피커 높이를 몇 미터로 각도 얼마나 이렇게 정하는 규정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는 거죠. 소리 만약에 이제 상가형 교회 같은 경우도 음악을 막 이렇게 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옆에 층이나 또 아래나 밖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나가거나 하면 민원이 생기겠죠. 이걸 우리가 그 소음 기준 법에 그거에 의해서 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교회 찬양하면 밖에서 민원 생기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못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뭐 서류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 옛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 다녔던 교회는 뭐 지금도 그 교회 다니는데 창문이 이렇게 막 깨져 있고 막 그런 큰 교회인데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 집회를 하고 나면 옆집에 통장님이 낫을 들고 오셨어요. 낫을 들고 시끄러워서 못 자겠네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지금은 예, 서면을 보내시죠 이렇게. 어쨌든 어떤 형태든 변화가 있지만 서로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차음, 소리 완전 막고 또 이 안에 내부에서 흡음될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의 소리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좋겠다 하는 말을 드리는 거죠. 소리의 현상들을 보는데 이거를 그냥 보기 어려우니까 눈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물에다가 우리가 돌을 던지면 화장이 생기죠. 마치 소리도 내가 음원을 발생시키면 이 음원에 맞춰서 소리가 발생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소리는 제한적이야. 어떻게 제한적이냐? 내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끝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20에서 2만 허르츠에 있는 주파수.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정도까지 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소리의 크고 작은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20에서 2만 허르츠라고 하면 소리는 어느 부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음이라고 부르고 어느 부분들은 고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저음의 소리의 특징상 파장의 길이가 굉장히 크고 고음은 파장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만 이해하시면 제가 다음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마치 이 단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축에다가 끈을 놓고 놔두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서죠.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중력의 힘도 있지만 이제 공기 저항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우리도 제가 소리를 여러분들 지르면 공기의 밀도가 있는데 밀자를 밀고 소리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줄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고 넓어지고
가지고 이런 한계가 있어요.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리의 속도가 얼마였더라? 헷갈리죠. 그럼 다시 빛의 속도는 얼마일까?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장마철에 보면 천둥과 번개가 치잖아요. 천둥과 번개는 뭐가 될까요? 천둥, 번개. 뭐가 먼저 칠까요? 번개가 먼저 번쩍하고 나서 1초, 2초 치다가 보면 꽝꽝 하죠. 동시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천둥과 번개의 전달 속도 다르기 때문에 빛이 먼저 다르고 소리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의 속도가 340m/s라고 할 때 소리는 굉장히 느린 거죠. 이해되시죠? 왜 느릴까?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그러면 공기의 밀도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비가 오는 날, 맑은 날, 건조한 날, 습한 날 여러 가지 변수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앰플을 똑같이 켜놨는데 목소리는 똑같은데 소리가 달라지는 거야. 이런 걸 느낀 적 있어요? 동일한 예배인데 새벽기도 때랑 주일 낮예배 때랑 또 달라. 물론 성도들이 찬 거에 따라서 안 찬 거에 따라서 변수도 있지만 공기의 밀도, 기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변수를 준다는 걸 알겠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이 자리 제가 있는 공간들 요만큼을 우리가 스테이지라고 해요. 스테이지. 여러 보이는 공간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우스. 퍼포밍 아츠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강단이고 여기는 이제 성도석이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퍼포밍 아츠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스테이지예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고 여러분은 하우스. 그리고 방송실을 뭐라고 하냐면 FOH라고 해서 프론트 오브 하우스, 방송실.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프론트에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불러요. FOH로 와 이런 말들을 은연 중에 써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소리의 전달도 마찬가지로 단진자 운동이 있고 공기층을 밀고 해서 이렇게 신호를 만드는 거죠. 저음과 고음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 공기를 한번 스피커가 빵 밀어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하면서 소리를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이 그림이 이해되세요? 잘 보이세요? 그래서 공기를 밀어내는구나. 이 우퍼. 여기 보시면 스피커에도 보면 둥근 게 있고 네모난 게 있잖아요. 둥근 거는 저음을 보내주는 부 마치 의성 표현을 한다고 하면 소가 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퍼. 그 위에 네모난 거는 고음 하이 드라이브인데 얘는 이제 트위터라고 해요. 트위터. 그래서 스카스카스카 이렇게 고음만 재버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섞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가청 주파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우퍼는 저음이 많고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모난 고음은 방향에 따라 소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 할 수 있어. 스피커는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는데 저음을 전달한 거와 고음을 전달한 거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소리를 그 웨이브 랭스라고 해서 파장이라고 불러요. 파장이라고. 그래서 1초 동안에 1초 한 번 움직이면 1Hz, 두 번 움직이면 2Hz, 100번 움직이면 100Hz, 1000번 움직이면 1000Hz. 그러면 요 골과 골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좁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파장의 길이가 이런 건 외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파장의 길이가 만약에 500Hz다. 500Hz 같은 경우는 여기에 68cm, 1kg는 34cm예요. 1kg라고 하면 요만큼의 파장 길이가 있는 거죠. 골과 사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근데 500Hz는 68이니까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가 소리를 낼 때 벽이 있으면 누가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을 맞고서 요거보다 짧으면 반사되겠죠. 근데 사람보다 파장이 크면 맞고 넘어가죠. 이걸 우리가 회절이라고 회절. 서 있으면 소리가 맞고서 형제한테 소리가 맞고서 반사되겠죠. 만약에 얼마? 1kHz라고 하면 34cm 요만큼의 파장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맞고서 34체 정도는 넘어가겠죠. 500 걸어치면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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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 정도 넘죠. 넘어가죠.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간사님은 어떻게 들리냐? 지금 1kHz보다 더 낮은 주파수는 들리고 1kHz보다 높은 주파수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잘 들리세요? 들리죠? 근데 자, 이 상태랑 잠깐만 이렇게 나와서 이만큼 있을 때랑 지금 들리는 소리는 어떻게 들리세요? 더 잘 들리죠? 뭐가 더 잘 들리느냐? 고음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파장의 길이만큼의 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 뭐가 있냐? 보통 이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막음자가 있으면 소리가 막고서 들리는데 잘 안 들리는 거야. 지금 들릴 때 어떤 그 예배의 집중도 어떤 그런 우리가 좀 전문용어로 하면 알콘지스라고 그래요. 알콘지스가 뭐냐면 자음의 명료도. 자음. 제가 말할 때 기역, 니은, 디귿이 잘 들리냐 안 들리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다시 막았을 때 여기 가렸으면 제가 말할 때 자음이 좀 덜 들리겠죠. 지금 말하는 건 고음이 덜 들리는 것도 있지만 고음도 있지만 자음이 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들리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말을 빨리 하거나 그러면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야. 이런 일들이 예배 중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막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런 변수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스피커를 이렇게 달으면 안 되고 또 높이 달아서 내리 찍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스피커의 위치 또 이런 변수를 다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장 길이가 우리 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지만 이렇게 파장 길이에 따라서 정말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예배에서 되게 중요해요. 예배에서 잘 조는 사람들이 피곤해서 잘 수 있지만 집중이 좀 덜 떨어졌을 때 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여기 있는 자리가 잘 들리는 자리가 덜 들리는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자리에 따라서 잘 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안 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커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파장 길에 따라 다 변수가 있다는 걸 이제 좀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소리가 맞고서 직선에서 맞고서 튀기고 올라오겠죠. 보통 어떤 교회는 스피커를 이렇게 봐도 딱 놓고 여기다 세워놓는 교회 있어요. 차렷. 그죠? 차렷 한번 들다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쫙. 그러면 저 소리는 여러분도 들리겠지만 이게 벽을 맞고서 또 튀어오겠죠.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2번 들리겠지.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소리 들리고 맞고서 튀기고 다시 온 소리를 또 듣는 거야. 좀 늦게 소리의 에너지 중에 좀 고음이 없는 중저음을 또 듣는 거죠. 소리가 그러면 2번 들리겠죠. 근데 이걸 들어서 내리 찍으면 이것만 들리겠죠. 맞고서 2차 반사가 덜 생기니까 흡음되니까. 그래서 스피커를 매달고 내리 찍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스피커에는 반사.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각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들어오는 각과 나가는 각, 요걸 뭐라고 하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이라고 하죠. 약간 어려운 말로 하면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스넬의 법칙이라고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빛은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소리도 파장이 짧은 것들은 마치 이게 소리가 아니라 레이저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레이저 포인터가 쭉 가다가 맞고 튀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서. 근데 만약에 이 맞는 면이 그냥 평평한 면이 아니라 확산이 돼. 여기 교회처럼 이렇게 막 우들두들하게 막 난반사가 일어나. 그러면 소리가 맞고서 반사하는데 어떤 소리 반사하냐? 주로 파장길이 짧은 고음이 반사하겠죠. 여기에 맞는 파장, 아주 큰 고음이. 만약 여기가 더 컸다면 조금 낮은 파장이 될 수 있겠죠. 이 골과 골 사이가 얼마나 될까요? 깊이가. 그거를 따져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봤던 대로 여기에 보면 되겠죠. 16kg는 2cm고요. 8kg는 4cm예요. 저기 한 4cm 되나요? 2cm, 3cm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한 10kg 이상은 확산이 되겠죠, 소리가. 그게 보이시나요,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아까 내가 1kg 34cm, 568cm. 요거는 여기가 두께가
뭐 만약에 이제 한 3cm 정도라고 하면 3cm, 3c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맞고서 얘가 한 10km 정도 주파수가 더 많이 반사되겠죠. 여기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파수가 조금 더 낮아야 돼. 그러면 얘를 더 깊게 더 늘리면 한 뭐 6cm 정도 늘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좀 낮춰주겠죠. 아니면 또 아주 초음을 올리고 싶어. 그럼 2cm 이하로 잡아. 그럼 16km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잖아요. 볼록볼록 후분자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저음이 맞고서 없어지는, 얘는 고음이 맞아서 분산되고 저음은 좀 들어가서 없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렇게 살짝 손을 들거나 짜증이 난다고 이렇게 인상 쓰거나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는 확산자가 많겠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데도 보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아니에요. 카메라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 여기랑 이 면이랑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 면에 소리가 웅 되는 게 다 몰려 있어요. 이런 이렇게 판판한 판을 이렇게 대가지고 흠질러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소리가 이 밑으로 들어가서 맞고 없어져요. 이거 우리가 저음을 없앤다고 해서 베이스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웅웅웅 하는 소리들이 EQ도 깎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이 공간에 생기는 변수들은 공간에 맞게 그런 파라미터들을 달아서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럼 소리가 더 클리어리티 하겠죠. 좋은 공간이 제일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인테리어를 바꾸면 조금 더 좋아지고 맨 마지막은 전기 음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건축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마감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맨 마지막 음향, 전기 음향 이런 거예요. 전기 음향은 해봤자 뭐 1억, 2억도 안 들어가는데 건축 음향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뭐 몇 억은 들어가겠죠. 건축하려면 몇십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되게 면밀하게 제가 체크를 해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되게 싫어요. 리모델링 하는 거는 건물 구조 잘못되는데 확장하려고 더 늘려가지고 더 늘리는 거거든. 그러면 더 나빠져. 나쁜 공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한 것처럼 여기 타공 보드를 치면 소리가 들어가서 저음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소리가 맞고 회절되는 구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라는 거는 그냥 크게 고음과 저음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양으로 보겠지, 양. 하얀 양, 검은 양, 파란 양, 뭐 이렇게 양으로 성도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흡음이 좀 덜 되는 양, 흡음이 좀 많이 되는 양, 이 양들이 일어서 찾아가면 확산재가 또 흡음자가 많아지니까 흡음이 더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 맞게 볼륨을 좀 더 올리고 내리고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구절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굴절도 있어요. 굴절. 소리를 뭐 온도를 듣다 보면 여기에 지금도 온돌이잖아요. 바닥이. 큰빛교에서 10시부터 온도를 뗀 거예요. 2시에부터 따뜻하게 하려고.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가 나냐? 따뜻하니까 열이 나올 거야. 열이 쭉 올라가겠죠. 대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거에 맞게 소리를 잡는 거예요. 이건 좀 다행이지. 저 뒤에 대형 에어컨이나 온풍기 있으면 난리 납니다. 그게 이렇게 반대로 오잖아요. 스피커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더 힘들어져. 시끄럽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소리가 더 덜 들리겠죠. 그래서 그냥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냉난방이 소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대류가 되니까 뒤쪽에 보강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뒤쪽 스피커를 좀 더 많이 보강을 한 거예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고 예산이 크지 않아서 작은 스피커 썼는데 지금은 큰 스피커로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꼼짝 말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큰 스피커를 달아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공간이 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공간이 크면 소리가 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스피커도 달아. 때리게 되면 얘 소리와 얘 소리가 안 맞겠죠.
왜 그 스키장 같은 데 가면 곤돌라 타다 보면 스피커 소리가 쭉 나오잖아요. 걔네들 동시에 틀었는데 동시에 틀어도 워낙 거리가 머니까 소리가 막 두 번, 세 번 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스키장 가면 여러분 뭐 설질만 보고 있습니까? 나는 사운드를 어디 가든 보거든. 면세점 가면 사운드 어떻고, 뭐 이렇게 스키장 가면 사운드 어떻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아, 이 딜레이 해결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교회가 크다. 그러면 여러분 큰 교회에서 소리의 지연을 쓸 때는 그렇게 딜레이를 써서 균일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에도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왜 왠지 좀 불편한 거 느끼지 않았어요? 소리가 지금 지연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 나오는데 뭐 소리랑 입이 안 맞아. 이런 경우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되게 소중한데 내가 이런 걸 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 거기에 딱 맞게 프로세싱 딜레이를 맞추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리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벨롭이란 말은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무슨 편지복투란 말도 있지만 소리의 라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시작될 때, 뭐 바이올린에 현을 켜잖아요. 그러면 현을 켜면 쭉 켜지잖아요. 이제 소리가 커지겠죠. 쭉 커지는 정점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가 어택이라고 합니다. 시작점. 그게 어느 정도 정점에서는 좀 내려가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디케이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진동 때문에 울려요. 유지하는 구간을 우리가 서스테인이란 말을 쓰고 그 이후 구간을 없어지는 소멸 구간을 릴리즈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이 다 낯설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닌데 낯선 거예요. 서스테인 하나 들어본 것 같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낯선데 이거를 알면 되게 좋아요. 아날로그만 쓸 때 기초 과정에서 이거 안 알려줬거든요. 중국 과정 때부터 설명하고 컴프레서 뭐 이펙터 설명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아셔야 돼. 그냥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소리가 시작할 때는 쭉 어택 타임이 시작되는 구간. 이게 스트링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느리겠죠. 아니면 타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빠르겠죠. 이 구간이. 이렇게 그 소리의 특징에 따라서 그 라이프 곡선이 커지고 작아지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구간들이 생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따가 다음 시간에 뭐 컴프레서를 쓰거나 이펙터 쓸 때 제가 이걸 변화를 보여주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소리는 어쨌든 간에 이 공간 안에서 역제고의 법칙으로 소리가 줄어드는 구조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프리필드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구간들 거기서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 실내에서는 변수들이 있죠. 후분자가 있으면 소리가 없어지거나 이러겠죠. 더 빨리 없어지거나 그런 구조도 갖게 될 거예요. 간섭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소리가 두 개의 소리가 겹쳐질 때 이런 구간이 생기겠죠. 두 개의 소리 동시에 할 수가 있잖아요. 왜 호수에다가 돌을 두 개를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겹쳐진 구간에 어떤 소리는 커지고 어떤 소리는 작아지고 이렇게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 스피커도 벽에다 붙였으면 내가 이렇게 나가는 소리가 있고 나가다가 벽에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온 소리 또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소리가 직접과 반사음이 더해서 소리가 왜곡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매달았다면 그런 구간이 없어지는 거죠. 소리를 매달아 내리치는 게 그게 더 이득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소리가 두 개 겹치는 경우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는 게 유효하겠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소리의 보강 간섭, 상세 간섭 이거는 어느 날 수능을 보니까 수능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강, 상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는 너무 커지고 어떤 소리는 너무 작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소리가 왜곡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아파트를 새로 사가지고 들어갈 때 빈 방을 보여주면 내 방이다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때 약간 소리가 이상해지는 걸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마치 내 소리가 로봇 소리처럼 막 거친 소리 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리에 맞고 반사하면서 계속 반사하면서 어떤 소리는 굉장히 주파수는 커지고 어떤 주파수는 작아지는 거야. 소리가 왜곡이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런 것이. 이런 불편한 그 캔슬링에 대한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생활에서 우리가 그 진공 청소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청소하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우리 방이 깨끗해지는 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하지 않아요? 워낙 급하게 공기를 빼내게 되면 그 모터 소리가 크다 보니까 시끄럽고 짜증이 나거든. 그런 소리를 우리가 기쁘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구조인데, 여기다가 그 주파수를 우리가 마이크로 측정하고 그 측정된 소리에 반대된 신호를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보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소리 없애면 소리가 적어지는 거지. 공장 같은 데도 보면 큰 덕트가 있고 공기를 배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 소리들이 되게 시끄럽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도 스피커랑 마이크를 설치해서 반대로 보내버리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상쇄가 되겠죠. 우리 삶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꽂는 거 있죠.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거 듣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그런 구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역상을 가지고 접합을 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클리어한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고 더 큰 확장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소리를 보강간섭 아니면 상쇄간섭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디지털 콘솔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나중에 쓰기 편하니까, 제가 소리를 더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귀는 적정 레벨에 맞게 볼륨 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 또 크니까 더 반대로 또 줄여주는, 자동적으로 볼륨 조정을 해줘요. 우리 소리는 상대값. 먼저 소리랑 지금 소리의 변화를 우리가 그 인지해서 소리를 조정해 주거든요. 데시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시벨. 이거 우리가 로그 형태를 갖고 있어요. 로그의 반대가 지수죠. 지수. 로그 수치를 갖고 있는 그런 주로 기관들이 뭐 이런 그 비나 소리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 지수는 그냥 수치야, 수치. 내가 1m를 갔는데 1m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뭐예요? 2m를 간 거예요. 그죠? 1kg 그러면 덤벨 들었는데 1kg 하나 더 들면 2kg 듣는 거. 이걸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음향 기기는 대부분 그 수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비례한 등비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도 보시면 볼까요? 여기 뭐라 써 있어요? 0이죠, 0. 0 있고 여기 뭐예요? 5, 10. 반대로 얘는 5, 10. 그러면 이 5랑 차이가 뭘까요? 이 5는 표기를 안 했지만 이 5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마이너스 5라고 하죠. 0의 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됐어? 난 여기가 0이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기계의 수치는 다 여기가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20, 30, 50이야. 그죠? 우리 귀는 상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시벨을 사용할 때는 여기 반드시 대문자 표기를 해요. 사람의 이름을 넣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광고 막 나오더라고요. 아스콘 시멘트 그 아스콘이잖아요. 도로 까는 아스콘 광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DB를 소문자 B로 해서 광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영상을 만든 편집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리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영어를 표기할 때는 대문자 표기는 반드시 여기 사람 이름은 대문자 표기하는 건데 이거를 DB로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리고 뭐 일상에 있는 광고들 보면 여기를 그냥 소문자 B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못된 표기고 대문자 표기라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감각이 요만큼 강도 올 때보다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면 감각이 좀 무뎌져요. 유지가 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등비하지 않고 로그 곡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수는 이렇지 않죠. 지수는 그냥 바로 내가 가면 쭉 올라가죠. 1m, 2m, 3m 하면 그만큼 올라가죠. 이걸 지수 그래프고 얘를 로그 그래프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소리의 단위를 로그로 쓰는 이유가 인체 감각에 비례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이거 계산하고 이런 걸 안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였구나 이해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래프의 특성이 이렇다. 우리가 쓰는 그래프들은 뭐 베버페이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연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크게 말하는 걸 70dB라고 하고 마이크를 쓰게 되면 뭐 80dB 이상 크게 돼서 내가 더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이걸 확산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뭐가 들려요? 뺀 소리 들리지 않아요, 지금? 뺀 소리 들리고, 그죠? 이런 소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걸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그래요. 백그라운드 노이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노이즈죠. 이게 노이즈가 있는데 이 노이즈를 내가 계속 크게 말을 계속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들리지도 못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스킹 했다고 하죠. 매스킹. 가린 거죠. 왜 친구랑 둘이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차가 지나가 버려. 그러면 말을 했지만 안 들리죠. 그러니까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렸다. 매스킹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는 그냥 우리 0이라고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소리를 앰비언트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하고, 그냥 말하는 레벨, 큰 마이크 썼을 때 레벨, 더 크게 말할 때 레벨,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긴장되지 않으세요? 심리적으로? 그죠? 긴장되면서 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 90dB, 100dB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큰 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피곤하실 거예요. 긴장되고 피곤하고, 그렇죠? 그리고 귀가 청력을 좀 이렇게 많이 손상될 수 있어요. 히어링 로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귀를 조심스럽게 보호하시라는 거지. 그 음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를 좀 보호해야 되는데, 한 100dB 정도 있을 때 한 2시간 정도 현장에 있다 보면 귀가 멍멍해지고 귀에 안에 있는 그 유모세포들이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귀는 되게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는 한번 상하면 되게 많이 복구가 어려워요. 물론 보청기 쓰면 되겠지만 좀 웃기지 않아요? 안경을 써도 보청기까지 쓰면 너무 인생이 너무 막 슬플 것 같아. 예. 여러분들 귀도 잘 보호하시고 그 음압의 레벨에 맞는 그런 그 예배도 고민하셔라. 음향에서 레벨에서 주는 그 은혜도 다르거든요. 대형 캠프 같은 거 하게 되면 최대한 크게, 우리 캠프가 사운드가 되게 커, 이런 걸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프라이빗한 캠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청년부나 대학부 수련회 가면 오늘 7곡의 찬양을 할 거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가벼운 찬양해서 기타의 리드미컬한 사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밸런스를 잡아달라고. 레벨은 뭐 70 정도 주시면 괜찮다고. 쭉 가다가 정점을 치게 되면 세 번째 곡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갈 때 80까지 올리시고 그 리듬 단을, 멜로디 단을 좀 올려달라고 하고, 네 번째 곡 마지막 하이라이트 곡에서는 전체 볼륨을 50% 이하로 잡아달라고. 무슨 말이냐고, 지금 줄이라고? 타이틀곡을 최대한 줄여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곡할 때 쫙 내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00명이 찬양하다가 반주가 없어지고 회중들이 소리가 다 차는 거야, 그 공간을. 그때 생기는 그 소음은 장난이 아니야.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 통해서 들리면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예배에 집중해.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레벨을 좀 올려서 리듬 단 맞춰서 이렇게 밸런스와 하우스 볼륨에 따라서 레벨을 조정해 줘요. 이게 다 큐시트에 짜서 같이 협의를 봐요. 그냥 켜놓고 그냥 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앱에 맞게 조정을 해주는 게 하우스 엔지니어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회중 찬양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된 경우 있지 않으세요? 이 회중 찬양의 하우스 볼륨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밴드 디렉터나 예배 디렉터라고 하면 송 악보를 다 주고 악보에다가 다 표시를 해주죠. 오늘 곡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 여기에 이렇게 뭐 체크해야 될 레벨, 또 솔로 나올 때 표시, 전체 레벨, 밸런스 쭉 써주시면 그거 보고 이따 연습할 때 연습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해야지 그래도 예배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밴드 공연도 다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는 그냥 뭐 주든 음향 하든 말든 우리만 연습하다가 그냥 끝나고 그냥 가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같이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우스 레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우스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 모니터 엔지니어 따로 있는 거예요. 예배 때 가면 예배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악보를 줘야 되는 이유가 저 FOH에 있는 사람들이 조명을 다룰 때 그 악보에 맞게 조명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악보 없이 그냥 느낌대로 조명 움직여, 찬양 움직여. 안 맞아. 약간씩 안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좀 예배에 조명을 넣으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조명 쓰는 교회도 있죠. 그러면 그게 되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곡 명곡마다 받고 BPM을 입력을 시켜, 조명 콘솔 입력을 시켜. 딱 168, 217 뭐 면 조명 찬양할 때 조명을 딱 켜면 그거대로 그 박자에 맞게 똑같이 움직여요. BPM에 맞게. 조명, 요즘 나온 조명들은. 그러면 그 조명빨에 내가 은혜가 막 와요. 오히려 찬양 음향이 좋아서보다 조명이 좋아서 감동 전율이 오는 찬양도 훨씬 많아요. 네? 그냥 찬양팀하고 방송실하고 아무런 커넥션이 없다 보면 아무런 게 없어요. 레벨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장난칠 때 나쁜 장난 하나 있잖아요. 귀에다가 악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나쁜 거거든요. 상하고 이미 준비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귀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좋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가장 낮은 레벨, 노이즈 나기 전부터 깨지기 전까지의 레벨이 있겠죠.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뭐 좀 이렇게 얘기할 다른 것처럼 모든 게 동일하게 맞아야 돼요. 우리 교회 콘솔은 되게 좋은 건데 뭐 앰프는 좀 안 좋은 거야. 스피커도 뭐 떨어져. 그러면 안 맞아. 다 거의 비슷하게 균열이 맞아야 그 급에 맞아야 그래도 가성비 좋을 텐데 하나만 딱 좋다고 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기계마다 다이나믹이 다 다르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비쌀수록 좋습니다. 예. 세상에 싸고 좋은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야, 후보니까 제나이자 어떠니 다 검토해보고 이 정도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어. 서로 경쟁하고 올라가는 거거든. 갑자기 확 좋아지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 자기네 거랑 또 팀킬이 되니까. 그래서 요런 제품들도 요거 범위가 보면 스펙에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90, 뭐 100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내가 소리 지르면 내가 깨져. 저가 마이크는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짜리 넘는 거는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100이 넘어요. 얘는 50만 원짜리라 80, 9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깨져. 여기서 깨질 수도 있고 여기서 깨질 수 있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가 깨진 거니까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노이즈 플로어. 여기를 이 밑으로 가면 한 노이즈가 따라 들어가는 게 있고 더 올리면 깨지는 클리핑. 아까 클리핑 소리 들었죠? 그게 클리핑이에요. 근데 운영하는 레벨, 내가 운영하는 레벨에서 아까 0에 맞춘 레벨에서 클리핑 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여기를 헤드룸이라고 그래요. 헤드룸. 이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레벨 했는데 소리 질러도 안 깨져. 요런 게 좀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제품 스펙을 볼 때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 검토를 해봐요. 그래서 얘가 싼 이유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작구나. 칩셋 싼 거 썼구나. 이걸 다 검토해보고 거기에 맞게 스펙을 다 뭐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얼마 전에 온맘닷컴 그 대표님이랑 친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저보다 한 몇 살 많으신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저보러
지금은 우리 세대가 훨씬 잘 나갈 거라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날로그부터 컴퓨터 기본부터 다 알던 세대 아니냐. 젊은 애들은 이거 다 빼고 여기만 배우니까 이거에 대한 걸 이해를 못 하더라, 직원들이. 우리는 전 386부터 다 공부해 왔으니까 당연히 이 개념들 아는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제대로 공부한다고 하면 이런 기본 매뉴얼부터 하나씩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나중에 되게 강자가 될 수 있어요.